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21강은 무당 풍수지리설 정감록, 이게 이제 도교와 도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당의 모습이고, 여기는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 묘 위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아마 이러한 것들이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명당 자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터라든가 묘라든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를 흔들었던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의 도교를 간단히 알아보고, 한국의 전통신학, 그리고 이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과 도선과의 관계, 풍수지리설, 그리고 도선에 섰다고 하는 도선비기, 그리고 마지막 정감록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의 도교인데요. 삼국에서의 도교는 유교나 불교와는 달리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피부에 와 닿은 거죠. 더욱이 중국의 음양 사상과 도참 사상이 전래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우리의 토착 샤머니즘이라든가 조상 숭배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이제 뒤섞여 버린 거죠. 여기는 이제 음양호의 행설, 상생상극하는 그런 힘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산세, 수세를 통해서 명당자를 찾아가는 풍수 지리설에 대한 그림입니다. 한국의 전통 신앙은 이제 무속 신앙이라고 해서 무교 있죠. 무당들이 와서 이제 구술하면서 화를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에서 굿한다고 그러면은 몰려가고 그랬어요.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의 정령이나 토착 신령을 숭배하고 조상신 같은 귀신을 기렸습니다. 이제 조상신을 이렇게 신주를 모셔놓고 절하는 모습이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무당, 곧 샤먼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를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길흉을 점치는 예언, 그리고 신의 뜻을 알리는 탁선 같은 일을 행하고, 이 밖에도 복점, 치병, 병을 치유한다는 거죠. 귀신 제거, 제의, 마술사로서의 역할을 또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국신화죠. 단군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이제 살아있는 어떤 동물과 관련해서 애니미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은 산과 이 나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의 한 형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솥대라는 게 있어서 이거 새를 꽂은 나무인데, 새를 하늘과 땅의 중개자로 보는 일종의 신앙 체계를 말하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당산목이라고 그래서 당산나무 둘레에 농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월동라고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싸주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당산나무를 이제 신령시에서 숭배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8대 천민 중에 하나로 전락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는 성리학, 유학을 숭배하고 불교라든가 이렇게 그 무속신앙을 억제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일제 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탄압을 해서 지금도 이제 음성적으로 되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에 이제 8대 천민이 있는데,
노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승려, 오늘날의 스님, 무당 광대, 상여군 기생 공장,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들, 백정, 이렇게 육고기 잡는 사람들을 팔대 천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죠. 고구려에서 도교는 보장왕 때 권신인 영계소문이 왕에게 강권적으로 권해서 국가의 종교로 삼았다. 그런 얘기고요. 유불도 삼교의 조화죠. 유교, 불교, 도교. 에 보면은 이제 선비가 있고, 승려, 도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간의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교를 갑자기 강화하게 되니까 불교계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그러한 일들로 해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의 그 지도고, 여기는 권신인 영계소문입니다. 영계소문은 영유왕과 대신들을 살해하는 쿠데타를 저지른 다음에 최고의 그 말하자면 막강한 실권자리죠. 대망리제 자리에 올라서 정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643년에는 중국으로부터 노자의 도덕경을 들여와서 또 그리고 도사를 맞아들여서 불교를 견제하면서 도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영계소문은 이제 장남, 연남생과 그 동생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연남생이 이제 동생들에게 쫓겨서 당나라 도망가서 그쪽 그 장수가 돼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백제에서의 도교는 공주 무료광 등에서 출토된 거울이 있죠. 청동 거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불로 불사는 신선의 과일 대추를 먹는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도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에서는 도교가 종교로서의 세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선의 모습, 여기는 이제 과일 대추입니다. 신라에서는 어떨까요? 신라에서는 이제 불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국사 같은 대사찰을 이제 짓고 그랬는데요. 거의 국교로 인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이제 낙향한 귀족들, 고향으로 돌아간 귀족들, 육두품 지식인, 이제 성골, 진골 다음으로 높은 벼슬인데 설총 같은 원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육두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둔 사상, 도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은둔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신라, 통일신라 말에 전란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풍수지리설과 도참 같은 신비주의가 성행하게 이르렀다. 이때 이제 승려 도선이 왕건, 고려를 세운 태조죠. 왕건이 혼요 십자에 그 이름을 남길 만큼 말하자면은 그 왕건의 지지를 받았고 또 도참의 대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라의 이제 승려였는데 고려에서 그 국사로 대우를 받게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호남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예민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운요 10조는 고려 태조가 후손에게 이제 교훈이 될 만한 내용 10가지를 남겼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2조에는 도선의 말에 정해놓은 이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지 말라. 도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직접 기록을 해놓았고 대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조항이 8조인데요. 차현 이남의 땅, 공주 이남의 땅 강밖은 산세가 거꾸로 매달려 영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 그래서 이때부터 호남이 차별을 받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원래 이 말은 후백제의 그 견훤의 세력이죠. 잔존 세력이 이렇게 와서 이쪽 이제 호남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청주 일대 그 세력을 경제하라는 의미일 뿐이지 오늘날 지역 차별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훈요 10조는 왕실에서만 보게 하는 비밀 훈계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백성들에게까지 공개할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도선이 왕건의 아버지 때 이제 만나서 송악은 이제 오늘날 개성을 말합니다. 고려의 말하자면 수도였죠. 그 송악의 집터를 가리키면서 장차 고귀한 인물이 이 집에서 태어나 후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을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선과 왕건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 이 도선은 중국의 풍수지리설과 음양 도참설을 기반으로 해서 도선비기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풍수라고 할 때 풍수란 말은 원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장풍, 득수라는 말에서 이걸 줄임말인데 이것이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지기를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우리가 선택할 때 산세, 지세, 수세, 그러니까 산과 땅과 물 이런 모양을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인간의 길융화복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선택할 때나 주택이나 이럴 때 명당을 선택한다고 하지요.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에도 특히 지금 정치인들이 뭐 조상의 묘자리를 어, 좋은 데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다고 하는 동작동 현충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자리를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지 않은 대통령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이 음양오행 사상이나 참이설과 혼합돼서 각종 예언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도참설이라고 하는 이 설은 기괴한 설화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음양오행설적인 우주론과 인과설, 점성, 점괘 같은 거죠. 이런 것처럼 신비와 허망이 가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조의 종말을 예언하고 이를 대신할 성인의 출현, 위대한 인간의 출현을 예언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찬탈자, 구테타 세력의 음험한 책동, 또 검은 야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이제 그 계룡산의 그 산세 지세를 풍수지리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해 놓은 지도입니다. 도선비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일신라의 승리했던 도선이 지었다고 하는 풍수서인데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병이 들면 혈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뜬다. 산천의 병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적한 곳에 절을 세우고 하는 일은 사람이 침을 놓고 뜸 뜨는 일과 같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는 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곳에 사찰을 세우는 거다. 마치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처럼 이제 그런 뜻이죠. 도선은 신라 흥도강 2년 때 영암에서 태어난 승려인데요. 이 그가 남긴 도선비기가 어떻게 쓰였느냐? 묘청이나 신동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서민들이 반역을 도모할 때마다 이 연설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말하자면 그걸 정당화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묘청에 나는 묘청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풍수설을 바탕으로 해서 서경, 원래 평양입니다. 평양 세력들을 규합하고 하면서 이제 유교 관리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개성은 지세가 다했고 서경의 궁궐을 지으면 주변국들이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개경에서 저 북쪽으로 천도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때 이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 김부식 삼국사기 저자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이 돼서 말하자면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돈이라고 하는 또 중위 고려 말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영산 출신인데요. 공민왕은 신돈을 그 파격적으로 등용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파당에 속해 있지도 않고 사료사익이 없을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개혁 정책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농민에게 보급한다거나 노비를 석방한다거나 뭐 좋은 일이죠. 승려였음에도 유학의 본거지인 그 성균관을 중건한다거나 또 공자를 국사로 격상시킨 이런 것들은 또 좀 바람직한 면도 있지요. 그래서 이 신돈도 도선 비기를 근거로 해서 다시 서경, 천도를 건의합니다. 그러나 개혁 정책에 신돈의 급격한 개혁 정책에 염증을 느낀 공민왕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49살의 나이에 참수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쭉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성계의 그 위화도 해군으로 해서 이씨 조선이 건국되게 이르는 거죠.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정권 탈취를 정당화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사람들의 날조 사건으로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죠. 이 책은 조선의 조상인 이심이 정씨의 조상인 정감과 금강산 비로돼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요. 말하자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씨의 한양 몇백 년 다음에는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왕조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조씨가 가야산에서 몇백 년 왕조를 이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범씨가 완산해서 그리고 왕씨가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책이 왜 나왔냐? 절망한 백성들에게 민족의 영원한 생명, 우리 민족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인데 조선 왕조로 보면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감록을 갖고 있기만 해도 구속할 정도로 탄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룡산이 이렇게 산세, 지세, 이렇게 수세가 좋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삼분 뭐 사령부가 이게 있죠. 계룡대. 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도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 우리의 그 전통 신앙에는 무속, 샤머니즘, 조상신, 애니미즘, 토테미즘, 소대, 당산목 같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고구려에서의 도교는 영계소문이 왕에게 관건해서 국교로 삼을 정도가 됐고 백제에서는 그렇게 종교로서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신라에서 도교는 낙향 귀족이나 육두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둔 사상이 유행했다는 것. 그리고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 그리고 승려 도선이 그 태조 왕건이 앞으로 후삼국을 통일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을 집터에서 했다는 거죠. 도선비교는 풍수지리설이 음양오행사상과 참이슬과 혼합함으로써 각종 예언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묘청이나 신돈, 서민들이 반란에 일으킬 때 도선비기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많이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고려 때는 도교적 색채를 띤 유학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감록은 이씨 한영 몇백 년 다음에 뭐 정씨의 계룡산에서 몇백 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어떤 예언한 게 때문에 조선 왕조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